자, 23번. 이것도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23번 구조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구조도.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자, 현대, 내용상 좀 근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modern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현대 과학의 시대 이전에 이렇게 되겠죠. 이전에는 부사구죠. 자, 주부 나오죠. creativity. 자, 색깔을 계속.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이렇게 되는데 attributed 하게 되면 attribute라는 게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비동사 be 플러스 attributed는 뭐냐면 적어줄게. to까지죠. 우리 보통 to를 하위전에 to 쓰니까 뭐뭐의 탓, 이 탓이라면 원인이죠. 원인 뭐뭐의 원인으로 탓으로 돌려지다겠죠. 수동이니까. 그렇죠? attribute A to B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이 뒤에 to 뒤에 오는 탓이다 이 말이죠. to 뒤에 이 오는 것이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네. 창의력이라는 것이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죠. 옛날에는 창의력이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원인으로 돌려졌습니다. superhuman force, 초인간적인 힘이죠. 초인간적인 힘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All novel ideas, 자 모든 소설 아니다. 참신한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참신한 생각이 주보가 되겠죠. originated, 이 자동사죠.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superhuman force라는 게 뭐냐면 모든 참신한 힘이 시작되었다. 뭐랑? 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죠. 신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superhuman이라는 말은 뭐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God는 자, 신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uperhuman force, 신의 힘.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나왔다? 신의 힘으로부터 나오고 신의 힘 탓이라고 했으니까 신의 힘이 원인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After all, 결국 부사구죠. How, 저 물음표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의문문이네. 어떻게, 자, 이게 주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could create, 이게 이제 술부가 되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 Something that 주도 술이죠. did not exist. 자, 이게 관계되면서 주격이 되겠죠. That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하기 전에 자 여기 또 접사 있죠. 그 다음에 the divine acts. 자 여기 접사 아니고 전치사네요. 그렇죠? 전치사. 요거는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는 요거 끊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divine은 신의 또는 신성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성한 행위죠. creation. 자, 요거는 요 어부는 equal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되죠. 주소 목동 중에서 동격의 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그런 신성한 행위 이전에는 이전에 창조라는 신성한 행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를 창조 후에 생긴 거지 신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누가 만들고 나서 신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필자가. 됐니? 과거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 자 여기 또 부사구죠. 그렇죠? 사실 사실하면 위에 있는 이 내용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거 in fact는 더 읽어봐야 된다.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 자,
the verb 동사 inspire의 이렇게 되겠죠. 라틴어 의미죠. The Latin meaning이죠. 그렇죠? is 술부죠. 자, 동사 inspire의 라틴어 의미는 호흡하는 것이다. 근데 뒤에 into 붙어 있죠? 숨을 불어넣는 거죠. 그죠? 안으로 숨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인데, 자, 콤마 나오고 ing 나왔죠? 그럼 요거는 분사 구문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앞에 보면 이 inspire라는 동사의 라틴어 의미가 이런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한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냐라고 하니까 믿음을 보여준다인데, 자, creative inspiration, 창의적 영감이라는 것이 was similar, 주술 다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접사죠. 어떤 접사니? 동접이죠. 동접. 이거 동격이다. 동격 접속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 보면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지. inspire이라는 게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것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창의적 영감, 이 창의력이야. 이 창의적 영감이나 이게 creativity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지? 창의적 영감이라는 것은 유사하다는 거지. 뭐랑? 순간이랑 유사하다는 거죠. 순간이랑 유사하다. 어떤 순간? in creation이라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moment를 이렇게 꾸미겠죠. 창조의 순간이야. 창조하는 순간이죠. 자, when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이니까, 자, 여기 또 접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술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신이 불어넣는 순간이죠. 뭐를요? 목적어 생명을, 자, into man, 사람에게 불어넣는, 이게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하면 앞에 성형사 때 나타낸 성형사 있어야 할 거 아니야. creation 아니죠. 자, 요거는 앞에 모먼트를 이렇게 꾸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 자, 포기했습니다. 안 되네요. 그래서 신이, 이게 우리 그 바이블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신이 생명을 인간한테 불어 넣는 창조의 그 순간과 이 창의적 영감이라는 것은 창조의 순간과 창의적 영감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 창조를 해내잖아, 그지? 근데 창조하는 그 순간이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 똑같은 거지. 내가 어떤 뭔가 좀 기발한 뭔가를 생각이 내잖아요. 내가 뭔가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그 순간은 신이 그 흙을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라이프, 생명, 생기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순간하고 같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완전히 같다는 이야기야.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줄 때 신이 불어넣었죠. 영감이라는 것도 신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밑에 한번 더 읽어보. 뭐가 이렇게 길어? 자,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더 읽고 내용은 따로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Plato argued. 자,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여기 주수를 이렇게 됐죠. 주어부, 술부 있고 접사 있고 그 다음에 주부 있죠. 술부 was possessed.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 플라톤이 주장을 했어요. 뭘 주장했냐면 그 시인이라는 것은, 자, 이게 소유하다잖아요. 그렇죠? 수동이죠. 시인은 소유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뭐에 의해서? 신성한 영감에 의해 소유되었다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시인이 영감을 가진 것이야, 영감이 시인을 가진 것이야? 영감이 시인을 가진 거예요. 알겠어?
이 신성한 이 신의 영감이란 말이야. 이 divine inspiration이라는 것은 신의 영감이야. 신의 영감. 알겠나? 그러니까 시인 속에 신의 영감이 있는 거야? 신의 영감 속에 시인이 있는 거야? 대답 안 하네. 모른다. 어? 아니지. 뭐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봐. 소유당했다고 돼 있잖아. 소유당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시인이 소유당한 거니까 소유주는 누구야? 바이. 이거잖아. 얘가 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신성한 신의 영감이야. 신의 영감 안에 시인이 존재한다는 거지. 신의 영감이라는 게 훨씬 큰 부분이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또 그다음 엔드 나왔고요. 여기 이제 주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술 플로틴이라는 사람을 썼어요. 뭘 썼냐니까 접사 나왔네요. 예술은 could only be 이렇게 나왔죠. 술부죠. 또 이 플로틴이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 예술이라는 것은 오직 아름다울 수 있다. 자, 여기 또 접사 나왔네요. 이 descended 이게 자동사다. from God. 자, 만일 그것이 내려왔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 신에게서 내려왔다면 오직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말은 이 플로틴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술이 누구한테 나와야 돼? 신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rom God이라는 이 God과 그 다음 여기 divine inspiration이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똑같은 소리거든. 알겠나 무슨 말인지? 시인도 신적 영감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것도 시도 예술이잖아요. 동일 범주어죠. 같은 말이죠. 이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과거의 철학자들, 플라토나 플로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결국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창의력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는 예술이나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을 중심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경죄였어요. 신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봅시다. The artist's job was not to imitate. 자, the artist's job인데 예술가들의 일이죠. 예술가들의 일이 뭐지? 예술이 예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was not to imitate. 자, 예술가들의 일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을. 오히려 but rather 오히려 뭐였다? to reveal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이었다. 뭐 sacred and transcendent quality of nature인데 자 여기 sacred and transcendent 하는 이 말이 퀄리티를 같이 꾸며요. 신성하고 transcendent 하게 되면 뭔가 어마무시한 뭐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아주 신성하고 이 말이 뭐고? 신이죠, 신. 그리고 이게 transcendent란 이게 뭐예요? 이게 superhuman이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힘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한 자연의 어떤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 예술가들의 일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 여기 not A but B예요. 알겠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 to imitate랑 그 다음에 to reveal 하는 이 부분이 자 등접으로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았나 무슨 말인지. 자, art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자 여기 주부 볼까요? art가 주부죠.
그 다음에 could only be 오직 일 수 있다. 술부죠. 그렇죠? pale은 뭐고? 창백한이죠. 또는 희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백한 뭐 모방이란 말은 말하자면 어설픈 모방, 희미한 모방, 제대로 못한 모방이라는 거죠. 예술이란 제대로 못한 희미한 모방일 수 있다. 무엇의? 완벽함의 모방인데 여기서 of는요. 을 의미야. 예술이란 완벽함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의 완벽함이냐 하니까 무엇의 완벽함이냐? 자, of the world of ideas 아니고 이데아죠, 이데아. 이 이데아가 뭐냐면 개념적으로 이상적 세계를 뭐 철학 시간에 배웠지? 말이 좀 통하네. 이데아의 세계죠. 현실의 세계가 아니죠, 그렇죠? 이데아 세계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데아 세계의 완벽함을 모방한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럼 이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결국 또 뭐겠노? 신의 세계겠죠, 신의 세계. 알겠나? 이데아라는 게 이게 이제 신의 세계가 되겠다. 됐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 Greek artist, 자,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did not blindly imitate. 자, 맹목적으로 이렇게 했죠. 앞뒤 안 가리고 이 말이잖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았다. 무엇을요? What they saw in reality. 자, 요게 자, 접사죠. 그렇죠? 네,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they saw 이게 주술이 되죠. 주부 술부. 그래서 여기 명사절이 되겠죠.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가의 일이라는 게, 근데 여기 예술가들은 전부 옛날 예술가들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날 예술가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술가들, 그 시대에 신이 우선이던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모방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다. 뭐를요? 현실에서 본 것, 자연 같은 말이죠. 자, 대신에 부사죠, 그렇죠? 부사 대신에 그들은 자, 그 예술가들은 여기 주부고요. try to represent. 자, 그들은 나타내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되겠죠. 뭐를요? 뭐를 the pure true form. 자,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들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모방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어떤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진처럼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뭘까? 뒤에 봅시다. underlining. 자, 놓여 있는 이렇게 꾸미죠. 여기 분사구문이잖아. 그렇지? 놓여 있는 어디에? 자, 이 underline라는 게 뒤에 뭐 목적 오잖아요. underline은 이렇게 쓰여요. underline 플러스 목적어. 아래에 놓여 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주어 underline 목적어 이렇게 되면 주어는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 아래에 놓여 있는 순수하고 진실된 형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뒤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콤마, ing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 되겠죠. 분사 구문이 되고 resulting 다음에 이렇게 in이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 결과가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from이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오고 in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a sort of 어떤 결과에 이르렀냐. 앞에 거 다시 한번 보면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순수한 형태, 현실 그대로가 아닌 다른 형태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이르렀냐 하면 compromise, 타협에 이르렀어요. 타협이란 서로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엇과 무엇의 타협이냐 했더니만 between abstraction 뭐예요?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추상이죠, 추상.
그 다음에 accuracy는 정확성이잖아요. 정확성.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거는 현실 그대로라는 거고, 그 다음에 abstract는 뭐냐면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forms죠, forms. 그러니까 뭔가 현실 아래에 놓여 있는, 현실 이면에 놓여 있는 순수하고 진실된 어떤 형태가 abstraction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적절한 타협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용이 상당히 길죠. 이제 구조독 했으니까 논리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거 이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부분은 뭐냐 하면 근대과학 시대 이전에 창의성은 초인간적인 힘이었다. 그러니까 근대과학 시대 이전인데 이거 옛날에는 이 말이잖아요. 현대가 아닌 거지. 현대 예전에 옛날에 좀 예쁘게 쓸까? 옛날에 이제 밑에까지 다 읽어봤으니까 느낌 오죠? 옛날에 창의성은 초인간적인 힘이었다. 신의 창조 전에 인간은 만들 수 없다죠. 그러면 이 초인간적인 힘이 뭐냐? 바로 신이라는 거지. 신이 창조를 해야 인간도 만들 수 있다. 신이 만들어야 인간도 만든다는 거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게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니? 신이 안 만들면 사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이 신적 힘이다, 신에게 받은 힘이다라는 느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 당시에 창의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요.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지. 그게 뭐예요? inspire이라는 이 동사야. inspire이라는 동사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인데 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게 이 inspire이라는 게 영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해석은 영감이라고 하죠. 근데 라틴어로는 숨을 불어넣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것은 인간 창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inspire이 라틴어로는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어떤 창조적 영감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결국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지? inspire. 그 다음 inspire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트와 플로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 구체화죠. 그죠? 예시죠. 됐나 무슨 말인지. 과거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라틴어는 이렇고 이 플레이토는 이렇게 생각했고 플로틴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플레이토는 시적 영감이 시인을 소유한다. 이 말은 뭐지? 영감이 시인을 소유한다. 즉 시인은 시적 영감의 일부다. 집합기호 아나 이거? 오, 집합을 알아요. 역시. 자, 플로틴은 신으로부터의 예술만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다우려면 신으로부터다. 그치? 예술은 신으로부터. 이게 결국 똑같은 말이지. 맞죠? 이 예술이란 게 이게 시잖아, 시. 그죠? 무슨 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예술이란 뭐냐? 자, 요렇게 뭔가 좀 구체적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술이란 뭐냐? 예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예술은 모방이 아니고 신의 이게 신성하고 초월적 특성이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신의 특성이야. 신의 특성. 신의 특성.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술이란 신의 특성이죠. 신의 특성, 신의 속성이죠. 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죠. 즉 예술은 완벽한 이상세계를 희미하게 흉내는 예술이라는 것은 흉내일 수도 있다. 이상세계의 흉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상세계는 뭐냐면 또 위에서 이야기했던 신성하고 초월적 특성, 신의 세계라는 거지. 이 신의 세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걸 흉내낸 것이다. 예술이란 자연을 흉내낸 게 아니고
알겠어? 예수는 자연을 흉내낸 게 아니고 신을 흉내낸 것이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 세계를 흉내낸 것이다. 같은 말이죠. 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예술은 신의 흉내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예술가는 뭐냐면 자, 현실 모방 아니라 그랬죠. 현실 아래의 순수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고 현실 아래의 순수한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겠죠. 이상 세계에 대한 흉내 이거잖아요. 이상 세계를 희미하게 흉내내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흉내 아니고 모방 아니고요. 이상 세계를 희미하게 흉내낸 것. 이런 것들이 모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를 표현하려 했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추상과 정확성의 타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추상이라는 것은 뭐고 신성하고 초월적 특성 이상 세계이며 그죠? 그다음에 신성하고 초월적 특성 신이죠. 신의 부분 이데아의 세계고 그다음에 정확성이라는 부분은요 현실이잖아요. 이거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이고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모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모방과 그다음에 이상 세계에 대한 어떤 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타협을 했다. 한쪽으로만 했던 건 아니다. 서로 타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길고 복잡한 질문들은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용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죠. 잘 봐. 창의성은 초인적인 힘이다. 초인적인 힘이란 게 뭐지? 신의 힘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겠죠. 증거 뭔데? 인스파이어이란 단어 봤지? 이 플라톤과 플로틴이 어떻게 말했는지 봤지? 요게 예술은 창의력이 신의 힘이라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고 그럼 도대체 위에서는 이제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에서는 계속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럼 예술이란 건 뭐냐? 예술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죠. 예술이라는 것은 모방이 아니고 창의력이라는 것이 신한테 받는 거라면 그 창의력을 가지고 예술을 하죠. 그럼 그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의 세계를, 신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다. 예술이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 세계를 희미하게 흉내낸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이상 그 사이, 즉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서 타협이 생기긴 했다. 한쪽으로만 간 건 아니고 사실 타협이 생기긴 했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창의성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 예술 이야기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타협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선생님이 하는 설명들을 유심히 들으시면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2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